네, 반갑습니다. 차트 쉽게 배우는 채널의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테더 도미넌스 보는 법, 정확하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차트는 기본으로 분석을 할 거고, 심리적인 분석까지도, 정보를 이용한 심리적인 분석까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테더 도미넌스 주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테더 있고 USDC, 다이, 그리고 BUSD,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테더, USDC, BUSD, 다이 순서대로 스테이블 코인 4천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이 이제 테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테더 도미넌스 차트 분석이 가능한지 그거부터 일단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차트는 이제 일봉인데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의 시작점인 2018년 5월부터 이제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과연 차트 분석이 먹혔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에 이런 최저점 상승 추세선을 작도했을 때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비트코인 차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2019년 6월 26일입니다. 19년 6월 26일. 자,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일봉이고요. 19년 6월 26일 여기입니다. 19년도의 최고점이죠. 19년도 최고점 14K. 이때 비트코인은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테더 도미넌스는 최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 정확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차트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 형태로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당시 19년도 최고점에서 과연 우리가 최고점 분석을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최고점 저항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테더 차트의 최저점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은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형태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을 할 수 있구나,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서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은 못해도 한 가지의 힌트 정도, 큰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주봉이고요. 물론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도 최고점 저항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자, 피보나치 작도를 이렇게 해봤을 때 0.786 레벨 가로줄 표시를 해주고, 선형 차트로 바꿔가지고 0.618 레벨 가로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14.0K 저항을 정확하게 포착은 하지 못해도 13.4K의 이중 저항이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중적인 저항을 종가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저항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피보나치 분석 기법 영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피보나치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룰 거는 피보나치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테더 차트를 본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 차트와 테더, 정확히는 스테이블 도미넌스는 디커플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재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을 하기 위한 밑바탕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봐야 하는 이유. 참고로 테더 도미넌스의 심볼은 USDT.D입니다. 이거를 검색하면 나와요. 트레이딩 뷰에. 자, 그래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은 불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한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은 하락장, 물장이죠, 물장.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뭐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그러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궁금합니다. 그쵸? 자,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죠. 뭐 테더가 됐든 뭐 최근에는 BUSD가 됐든 뭐 USDC가 됐든 우리는 원화 혹은 뭐 달러 그 자체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뭐 엔화든 위안이든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관망을 할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포지션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관망을 하지 않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코인 형태로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도미넌스 상승은 사실상 하락장, 그러니까 관망이 유리한 장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는 사실상 상승장인 거다. 관망이 불리한 장세, 관망을 해도 효율이 안 나오는 장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원리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의 차트 분석이 통하는가? 당연히 통합니다. 자, 작도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런 고점 구간, 유의미한 고점 구간에 대해서 추세선 작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그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로그 차트예요, 로그.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추세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 몇 주 동안 한 달이 넘네요. 캔들이 4개가 넘으니까 한 달이 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불장이었다는 거죠. 상승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나 저항 추세선에서 또 똑같이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고요. 이때 동안도 약간 미니 불장 느낌으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만 통하는가? 아니죠. 자, 이런 최고점에 대해서 가로줄 작도를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꼬리로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꼬리만 돌파한 거는 돌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꼬리만 돌파한 건 돌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확정 돌파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구간이고요. 돌파 시도를 했던 구간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런 가로줄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불장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종가 돌파를 했습니다. 언제죠? 22년 5월 2일이네요. 5월 2일. 이렇게 계속 종가 돌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5월 2일에 종가 돌파를 하면서 확정 돌파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큰 하락을 겪었다는 거죠.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5월 2일 이때가 언제였냐? 루나가 터진 시점, 그리고 미국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22년 5월이라는 거죠. 루나도 터졌고 미국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고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도 악재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은 사실 헷갈립니다. 차트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힌트는 적고 난이도는 높아서 헷갈리는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 스테이블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이런 가로줄 분석, 주요 가로줄 분석을 했다면 주요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스테이블 도미넌스는 오르고 시장에는 하락장이 올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트 뭐랑 좀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아담 앤 이브 패턴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뭐냐?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뾰족한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동글게 만 골짜기, 비슷한 구간에서 이런 골짜기가 형성이 되고 그 골짜기의 중간 레벨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을 하는 아담 앤 이브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짜기가 하나 있고 중간에 고점이 있고
골짜기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중간 고점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이런 저항에 대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형 패턴인데, 이런 상승형 패턴을 돌파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뭐다? 추가 하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힌트가 부족할 때 스테이블 코인 차트를 통해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하락세기형 패턴이 있었고, 하락세기형 돌파를 하니까 추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는 하락장을 겪었었죠. 자, 아까 전에 그리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 4대 천왕이 있다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 4대 천왕, 테더, USDC, BUSD, DAI 이렇게 네 가지가 4대 천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테더가 가장 크고 USDC, BUSD, DAI 순서대로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우측에 보시면 8.53%,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53%라는 거죠. 그리고 USDC는 5.70%. 다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적네요. 다이는 0.74%. BUSD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차트가 따로 없습니다. BUSD는 아마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 도미넌스 차트가 없어서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USDC 같은 경우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더보다 더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USDC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테더와 USDC 도미넌스를 비교해 보자면은 이 노란색이 USDC 도미넌스입니다.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테더가 더 USDC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노란색 선, 이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테더는 이 기간 동안에 900% 상승을 했는데, USDC는 같은 기간에 2900%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USDC가 테더를 맹추격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USD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볼 수는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큽니다. 시장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 부동의 1등이다. 부동의 1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할 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루나 테라 이야기를 했었죠. 루나 테라가 이제 22년 5월에 붕괴가 됐는데, 자, 이거는 우측에 있는 사진은 22년 4월에 시총 랭킹 사진입니다. 사진을 다른 걸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이거밖에 못 구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총 랭킹 8등이 루나 코인이고 10등이 테라, 그리고 이거 두 개가 한 몸이죠, 한 몸. 그리고 13등에 BUSD가 있네요. 그리고 아마 6등 정도가 이 당시에 USDC였을 거고, 한 4등은 뭐 테더였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기준으로 치면은 1등은 테더, 2등은 USDC, 3등은 테라, 4등이 BUSD였던 거죠. 근데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루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시총을 사실 합쳐야 됩니다. 시총을 합치면은 전체 시총 순위는 사실상 6에서 7위 정도이고, 스테이블 랭킹으로만 치면은 USDC를 제치고 테라가 랭킹 2등이었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의 입지였습니다. 그 정도의 입지 있는 코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해외에서도 루나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많았고요. 이게 우리나라 권도영이 만든 코인인데도 전체 시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인이 22년 5월에 붕괴를 했죠. 22년 5월에 테라 루나는 붕괴됐습니다. 붕괴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패깅이 안 돼가지고 붕괴가 됐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도미넌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테이블 랭킹 2등, 3등 하던 코인이 망했으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망한 시점이 언제다? 이때다. 이 아까 그 말했던 아담 앤 이브 패턴을 돌파했던 시점과 루나 테라가 붕괴한 시점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때 미국 금리도 올렸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등, 3등 하던 테라가 붕괴가 됐으니까 이 도미넌스를 누가 가져가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테더, USDC,
이런 종목들이 테라의 도미넌스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그 이후로 증가를 계속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USDC도 마찬가지고요. USDC는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더보다. 테라가 망하면서 테더와 USDC, BUSD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다. 왜? 테라의 도미넌스가 0%가 됐기 때문에. 얘 도미넌스가 원래는 뭐 2% 내외, 뭐 루나까지 하면은 4% 내외의 지분을 전체 시장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런 4% 시총이 스테이블 코인한테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 뭐다? 하락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겪었다는 거죠. 루나가 터지면서, 테라가 터지면서 살아남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수혜를 받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이 수혜를 받는다면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은 하락이다. 왜? 디커플링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보는 법과 스테이블 도미넌스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